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상추.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상추 재배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모신 패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계신 이길동 씨, 농업 관련 사고 예방의 달인 엄동진 전문가님, 농업 관련 질환 및 운동법을 소개해 주실 나주치 박사님.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상추 재배는 비닐 피복, 모종 준비 및 정식, 농약 살포, 수확 및 운반 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가요? 아무래도 모종 준비 및 정식 작업은 쪼그리고 앉아 오랫동안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농약 살포 작업은 농약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위험한 편이죠.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옮겨야 하는 수확 및 운반 작업도 역시 힘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모종 준비 및 정식 작업과 농약 살포, 수확 및 운반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추 재배 작업의 위험 요인,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알아보고 모종 준비 및 정식, 농약 살포, 수확 및 운반 작업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편의 장비 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 체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 상추 농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고 상추 재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상추 재배 년수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현재 시설 채소 상추 재배를 하고 있고요. 경력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상추 재배 시 어떤 작업이 가장 힘이 들고 위험한 작업인가요? 모종 정식 준비와 수확 작업이 힘듭니다. 모종 준비 및 정식 작업 시에는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시나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 관절이라든가 그런 허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부실합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정식을 하다 보면은 모든 부분이 아픈데 특히 무릎 관절이나 허리 그리고 목 부분이 아주 아픕니다. 농약 살포 시 어떤 위험 요인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약통 무게가 약 한 15kg, 양량이 20kg 정도, 한 30kg, 35kg 정도의 무게를 이동하면서 미끄러지거나 건너뛰기를 할 때 잘못하면 넘어져서 허리나 다리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농약에 노출될 경우 호흡을 해서 잠시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사용하는 보호구는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방제복과 보호 마스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확 및 운반 작업에서는 어떤 점이 힘들고 위험한가요? 장시간 구부려서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허리와 다리 그리고 손목을 통해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손목 관절이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현재 수확 및 운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반은 손으로 거의 이동을 하고 있고요. 한 박스 무게가 4kg, 보통 아주머니들이 이동할 때 4박스 정도 들고 다니니까 16kg 정도 들고, 비닐하우스 길이가 100m일 경우는 16kg를 들고 수확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학습을 클릭하세요. 모종 준비 및 정식. 상추 모종 준비 작업과 정식 작업의 위험 요인을 살펴본 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작업,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기, 불편한 자세로 일하기, 손이나 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일하기 등과 같은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 무릎 등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를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네요. 계속해서 모종 준비 작업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길동 씨, 모종 준비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네, 아무래도 주로 바닥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 발목에 자주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에 토양을 담는 작업을 할 때나 트레이에 종자를 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어깨, 팔, 손목을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어깨, 팔,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을 하니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 보이네요. 모종 준비 작업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알맞은 높이의 작업대를 설치하면 쪼그려 앉거나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작업 높이를 확보하여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대 설치를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편의 장비를 사용하여 모종 준비 작업의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육묘 트레이 파종기는 육묘 포트에 정밀하게 파종이 가능하며 포트에 동시에 파종을 할 수 있어 파종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발생하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어요. 더 편리한 자동 육묘 파종기도 있습니다. 자동 육묘 파종기는 트레이에 상토를 담는 작업, 종자를 심고 복토 및 관수하는 작업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력과 시간, 비용이 모두 절감되어 손으로 하는 작업에 비해 약 14배 정도 능률이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촬영팀이 이길동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길동 씨의 작업 모습을 보며 정식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이길동 씨가 상추를 재배하고 계시는 농장입니다. 아, 저기 이길동 씨가 보이는데요. 작업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이길동 씨가 하시는 작업은 정식 작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식 작업이란 쪼그려 앉아 모종을 심으며 뒤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작업이죠. 아, 이길동 씨가 무릎을 잡고 괴로워하시는데요. 무릎에 무리가 간 모양입니다. 정식 작업은 허리의 과도한 굽힘이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장시간으로 지속되어 허리와 무릎, 목에 큰 무리를 가하게 되고 요통, 근막통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정식 작업은 팔 윗부분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길동 씨 역시 팔 윗부분과 손목의 반복 사용으로 손목에 무리가 온 것 같네요. 이와 같이 정식 작업은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장시간 취하는 작업이고 그로 인해 허리, 무릎, 팔 윗부분, 손목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앞서 살펴보셨듯이 정식 작업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무릎 관절 보호 보조 기구를 이용하면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보조 기구는 이동이 용이하여 작물의 손상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5분에서 20분마다
일어서서 허리를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무릎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정식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정식 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채소 정식기는 육묘 트레이에서 묘를 뽑아 두둑에 심는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인력으로 이식할 때의 수고를 경감시켜 줍니다. 또한 최근에 자동 이식기는 두둑의 높이에 따라 정식기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0평 면적을 2.2시간에 심을 수 있어 사람이 심는 것보다 8배 능률적이고 정식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약 30%가 절감됩니다. 이번에는 정식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정식 작업은 꼬챙이 또는 호미를 이용하여 흙을 파고 모종심을 자리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분당 15회 정도의 작업이 반복되고 있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도구의 사용으로 손목에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작업 모습을 보니 부자연스러운 손과 손목의 자세로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정식 작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수공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무게가 가벼운 공구를 선택해야 하며 손목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손잡이에 적절한 마찰이 있고 손이 압박되지 않는 공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수공구를 선택하는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번에는 손목에 발생할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가져 장시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할 때에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자주 손과 손목을 스트레칭해서 근육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먼저 기존의 도구는 손잡이가 없어 사용이 불편하며 부자연스러운 손목의 자세를 유발하였죠. 하지만 적절한 손잡이와 고무 그립으로 개선된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손바닥의 부하 및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를 줄이기 위해 개선된 도구를 꼭 사용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모종 준비 및 정식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길동 씨, 어떻게 보셨나요? 모종 준비 및 정식 작업을 할 때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작업대를 설치하거나 편의 장비 등을 사용해 신체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수공구를 선택하여 손과 손목에 발생하는 부하를 줄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신 것 같아 기쁘네요.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농약 살포. 농약 작업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안전한 농약 살포를 위한 보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약을 살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네, 농약을 제조하거나 살포할 때 고농도의 농약이 손이나 팔, 눈 등의 신체 부위에 튀어 접촉성 피부염, 안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를 통해 유해한 농약 성분이 신체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농약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농약은 신체에 매우 해로운데 농약을 자주 다루는 농민들에게는 치명적이겠어요. 그렇다면 접촉성 노출과 농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먼저 농약 안전보건 준수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농약을 희석하거나 살포할 때 바람을 등지고 작업해야 하며, 둘째,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장화,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을 때에는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1시간 작업을 한 후에는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며, 여섯째, 농약 살포 전 피로나 신체의 상처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제 살포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를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꼭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농약을 제조하고 살포할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농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장화, 성기 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불침투성 보호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작업을 할 때 호흡기로 들어오는 농약은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농약의 인체 흡수 정도를 살펴보면 피부에 의한 흡수보다 입이 약 10배, 코가 약 30배로 호흡기를 통한 농약의 흡수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입과 코를 잘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호흡기로 농약이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마스크와 피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얼굴에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에만 거는 마스크보다 밀착성이 높은 머리에 걸 수 있는 2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숨 쉬는 신기능성 농약 방지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습기가 외부로 나가고 외부 습기는 들어오지 않는 소재인 투습 방수 소재를 사용하여 방제복을 제작함으로써 쾌적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방어 성능 필요성에 따라 방수 소재와 투습 방수 소재를 부위별로 달리하여 제작함으로써 열 스트레스 또한 경감시켰습니다. 농약 살포 작업의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농약 노출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만 그 외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시 상추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약 살포를 하는 작업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위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먼저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10에서 20kg이나 되는 동력 방제기를 메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허리에 많은 무리를 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고루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팔 윗부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팔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되고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농약 중독의 위험 요인이 가장 심각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엄동진 전문가님, 이런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인 방제기를 사용하여 농약 살포 작업을 자동화하면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 방제 작업에 비해 높은 작업 능률을 보이며 농업인의 농약 중독을 예방하고
인력 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엔진 분무기, 동력 분무기와 같은 농약 살포 편의 장비를 사용하여 위험 요인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 장비를 사용하면 농약 살포 작업에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농약 살포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반드시 농약 안전보건 준수 사항과 농약 살포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장화, 송기 마스크,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불침투성 보호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하실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작업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학 및 온반. 수학 작업 시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농작업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박윤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시 상추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추의 수확 및 운반 작업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위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상추를 키우고 이제 드디어 수확 작업을 하시고 계신 작업자분들에게는 어떤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수확 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쪼그려 앉아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 다리, 허리, 목 등 신체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추를 재배할 때 허리를 지속적으로 굽히는 자세와 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지지하기 위해 팔꿈치로 허벅지와 무릎을 압박하는 자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자세 또한 신체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상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분들이 상추잎을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합니다. 이때 손과 손목 그리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래 팔을 비틀거나 손목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해야 하고 이는 손과 손목 그리고 팔에 많은 무리를 주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및 운반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엄동진 전문가님, 이런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신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자분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목 보호대 및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허리 보호대, 어깨 보호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대 착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작업을 장시간 지속하면 신체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 강도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적절히 휴식 시간을 취해야 하며 길게 한 번 쉬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학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나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먼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하우스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우스 내 고온, 다습, 환기 부족, 급격한 외부와의 온도차와 같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요통, 어깨 통증, 현기증, 구토, 피로함 같은 하우스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추는 더운 6월에서 8월에 수확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우스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수확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나요?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 유지를 위하여 비닐 터널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활대를 구부러뜨리고 땅에 고정시키는 설치 작업은 과도한 힘과 허리 굽힘 자세로 인해 작업자의 팔,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비닐 터널을 수시로 열고 덮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비닐의 무게로 인해서 과도한 힘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작업자의 팔과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계절별 수확 작업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네, 먼저 이동식 차광 장치를 설치하면 여름철 하우스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중앙에 설치된 레일에 차광망을 걸어 밀거나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약 15제곱미터 정도의 그늘을 만들어 일사량 및 자외선을 60% 이상 차단시켜 주어 작업의 쾌적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햇빛이 강한 시간에도 작업할 수 있어 작업 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동식 차광 장치를 설치하면 농작업 환경과 작업 효율이 많이 개선될 수 있겠어요. 겨울철 비닐 터널 작업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순환식 수막 시스템을 이용하여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중 피복 사이에 지하수를 뿌려 수막을 형성해 보온 재배하는 기술로 비닐 터널을 설치하고 열고 닫는 작업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순환식 수막 시스템은 장치 한 대로 단동하우스 3동에서 4동 동시에 수막을 가동할 수 있으며 설정 온도에 따라 수막 작동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자동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여건에 따라 재활용의 비율 조절이 가능하고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수막 재배가 가능하며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자체 경보음이 발생하거나 전화로 통보하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확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중량물 운반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중량물 운반의 위험 요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수확한 상추를 바로 박스에 포장하는 과정에서 박스를 들고 나르는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양손에 8kg 정도의 수확물을 2박스씩 들고 트럭에 출하하는 과정에서 허리, 손, 팔에 많은 부하가 발생하고 박스 모서리 부분과의 접촉으로 인한 쓸림이 발생합니다. 신체에 많은 무리가 가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중량물 운반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추 상자를 올려놓는 운반차에 무게감지 센서를 부착하면 일정 무게에서 소리로 알림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수확 후 상추의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저울까지 운반하거나 중량이 모자랐을 때 다시 상자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천정에 레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에 천정 레일을 설치하면 수확물의 운반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중한 수확물의 취급을 감소시킬 수 있어 작업 시간 및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작업 능률 향상 및 작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겠네요. 중량물 운반의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컨베이어, 리프트 기능의 동력 운반차로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수확물을 출하할 때 컨베이어, 리프트 기능이 있는 동력 운반차, 외발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면 박스를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학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이길동 씨, 어떻게 보셨나요? 수확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나 하우스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네요. 앞으로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동식 차광 장치나 천장 레일 등과 같은 장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저희 농장 환경에 맞는 장비를 구비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상추 재배를 할 때 농작업자에게 신체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모종 준비 및 정식과 농약 살포, 그리고 수확 및 운반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상추 재배 작업을 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고 실천합시다. 첫째, 정식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작업대를 사용하며 무릎 관절 보호 보조기구와 모종 이식기 등의 편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요. 둘째,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마스크, 농약 방제복,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수학 작업과 같은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 시간을 취하며 연속된 작업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상추 포장 작업 및 상자 운반 작업을 할 때 이동식 자동 계측기나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상추 시간이 끝났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상추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